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기율표에 관련해서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합시다. 주기율표는 말 그대로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타나게끔 정리해 놓은 표였죠. 근데 현대 주기율표는 모 기준으로 일단 배열을 하되 그죠, 원자 번호, 그죠, 모듈리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되 아까 얘기했듯이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같은 무슨 줄에 오도록 그죠,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한 게 현대 주기율표였어요. 기억나시죠? 주기율표에는 가로줄이 있었고 세로줄이 있었는데 가로줄은 주기, 그쵸? 그래서 1주기 원소, 2주기 원소 해서 총 7주기 원소까지 있었고 세로줄은 뭐였어요? 족이었죠. 족. 그래서 1족부터 몇 족까지 있었어요? 그죠? 18쪽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가로줄에 다시 말하면 같은 주기 원소들은 뭐가 같았어요? 그쵸? 전자 껍질의 수가 동일했죠. 1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하나였고 3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 수가 3개였죠. 같은 족 원소들은 뭐가 같았어요? 그쵸? 원자과 전자수.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라는 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이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였죠.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 반응을 비슷하게 했다.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인데 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봤었죠. 어떤 성질이 맥이 되는 성질이었어요? 맥을 잡아라의 맥. 그렇죠? 원자가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가? 아니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가? 이게 되게 중요한 맥이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전자가 원자 안에서 끌어당겨지는 힘에 관련해서 무슨 힘이었죠? 그게? 그쵸, 전기력이었죠. 그래서 양성자가 띄는 플러스랑 전자가 띄는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 인력이 큰 원소들은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는 원소들이고 그 인력이 약한 원소들은 전자를 약하게 잡아당기는 원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기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 전기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저번 시간에 봤어요. 첫 번째 요인은 뭐였어요? 전하량, 플러스량, 마이너스량,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거리였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력에 관한 영상을 저번 시간에 봤는데 이제 거기서 봤던 거는 정전기였죠. 그래서 머리에다 풍선을 머리카락에다 문질렀을 때 이제 풍선은 마이너스를 띠고 머리카락은 플러스를 띠게 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인력 청력으로 보여줬는데 그 상황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뭐 안 되시는 분은 집에서 실제로 풍선을 불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제 전하량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량과 마이너스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량이 크면 클수록 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은 세진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정전기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풍선을 문질러 본 적이 없겠지만 한번 문질러 보세요. 문질렀을 때 결국은 이제 머리카락이 풍선에 딸려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풍선은 마이너스를 띠고 머리카락은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풍선을 문질를 때 풍선을 한 3번만 문질렀을 때랑 그 다음에 풍선을 한 20번 문질렀을 때랑 언제 머리카락이 더 잘 딸려올 것 같아? 그렇죠. 20번 문질렀을 때 머리카락이 더 잘 딸려오는 거죠. 왜 그래요? 많이 문지르면 많이 문질를수록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들이 풍선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풍선의 마이너스량이 커진 거고 반대로 이제 머리카락도 전자들이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량인데 많이 빠져나가면 많이 빠져나갈수록 플러스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풍선에 많이 문질를수록 잘 딸려오는 걸 전하량에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문질를수록 마이너스 전하량이 풍선에서 많아짐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잘 딸려온다. 됐나요? 그 다음 이제 거리를 생각을 해보자. 이제 풍선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딸려오게 할 텐데 풍선을 저기 뭐 2m 거리에서 친구가 갖고 있어 문질렀을 때 그럼 머리카락이 막 딸려가니? 잘 안 딸려가요. 언제 딸려가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에 가까이 풍선을 갖다 댔을 때 머리카락이 딸려간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힘은 어떨 때 더 세게 작용해요? 저 나랑 가까이 있을 때 풍선이. 그래서 가까울 때는 힘이 잘 작용하지만 그 힘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진다는 걸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직접 집에서 풍선 하나 사가지고 실험을 하면서도 알 수 있겠으나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이 전기력을 직접 그 풍선으로 해줬으면 좋겠으나 그래도 이제 자기력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을 자기력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기를 띠는 양이 크면 클수록 역시 자기력은 세지는 거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력은 또 약해져요. 어떻게 비유를 할 거냐면 여기 지금 자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 하나랑
그 다음에 요 큰 거. 그 왼쪽에 있는 초록색 자석이랑 오른쪽에 있는 자석이랑 누가 더 셀 것 같아? 그렇죠. 크기만 봐서도 오른쪽에 있는 요 자석이 훨씬 자기 그 힘이 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로 비유해요? 전하량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얘는 전하량이 작고 얘는 전하량이 큰 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자기력의 힘을 받아서 여기 있는 나침반처럼 생긴 애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이제 전하량으로 비유했던 이 초록색을 여기 갖다 대면 이제 얘네들이 힘을 받을까? 받겠지. 가까이 갖다 대게요.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화살표가. 근데 앞에서부터 한 몇 줄 정도만 움직여. 앞에서 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겨우 움직여요. 왜냐면 전하량이 작은 걸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전하량이 큰 애다. 봅시다. 몇 번째 줄까지 움직여요? 거의 끝줄까지 다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아까랑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힘은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요. 힘이 거의 안 미치죠. 점점 가까워져요. 가까워질수록 힘이 점점 더 세지면서 반응하는 화살표의 나침반의 개수가 많아지죠. 가까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멀어질수록 영향을 받는 나침반의 수가 줄어들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전기력은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지금 두 Q1이랑 Q2가 전하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량이고 얘가 마이너스량인 경우는 이 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전기력이 세진다는 건데 지금 이게 F가 힘인 거잖아. 이제 전기력은 Q1, Q2 위에 보니까 분자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값이 크면 클수록 힘도 세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K값은 그냥 상수여서 뭐 모르셔도 돼요. 어쨌건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Q1과 Q2 사이의 거리가 R이에요. R. 그럼 R은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제곱으로 분모에가 있죠. 분모가 커지면 힘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기력은 약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원자 안에서 전자가 끌어당겨지는 힘에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해봅시다. 먼저 전하량에 따른 전기적 힘에 대해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플러스량과 마이너스량이 전하량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지금 왼쪽은 플러스 1 수소라고 칩시다. 그리고 전자가 여기 있고 오른쪽에는 리튬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리튬에 이제 전자가 3개일 건데 같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비교를 해볼게요. 요 전자랑 요 전자를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플러스량이 1이죠. 그렇죠? 근데 리튬은 플러스량이 몇이에요? 3이죠. 3.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전자줄 1번 전자랑 2번 전자 중에 누가 더 세게 잡아당겨지고 있을까? 그렇죠. 2번 전자가 더 세게 잡아당겨지겠죠. 왜냐하면 전하량이 수소보다 리튬이 플러스 3으로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왜냐하면 지금 1번 전자도 첫 번째 껍질에 있고 2번 전자도 첫 번째 껍질에 있죠.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자는 세게 잡아당겨진다로 비유를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거리에 따른 것을 봅시다. 만약에 수소가 있는데 거리에 따른 건 우리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뭐 어렵진 않죠. 왼쪽에 있는 전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전자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전자랑 여기 있는 2번 전자랑 누가 더 세게 잡아당겨져요? 그렇죠. 1번 전자가 더 세게 잡아당겨지죠. 거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원자 핵에 의해서 전자는 세게 잡아당겨지는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전하량은 플러스 1 동일하다 보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제 세게 잡아당겨지는 전자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자 중에서 이 원자가 전자를 잘 끌어당기냐 아니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냐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는 뭐랑 뭐를 봐줘야 돼? 먼저 전하량. 그래서 전하량이 큰가? 여기서 보니까 뭘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핵 전하량을 먼저 봐주면 되죠. 핵의 전하량은 이제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 개수가 많을수록 핵 전하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핵 전하량이 커질수록 이제 전자는 세게 잡아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핵 전하량만 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리도 봐야죠. 그 전자가 껍질이 첫 번째 껍질에 있냐, 세 번째 껍질에 있냐, 네 번째 껍질에 있냐 이 두 가지 요인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원자 전체의 전기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전기력에 대해서는 나름 충분히 우리가 배웠으니까 실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거는 유효 핵전화라는 거예요. 유효 핵전화의 주기적 성질을 볼 건데 핵전화 우리가 배웠었잖아. 뭐랑 관련된 거예요? 전기력에서 전하량이랑 관련된 거죠. 핵전화 플러스량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방금 얘기했지만 플러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는 세게 잡아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굳이 유효라고 붙어 있어요. 그 유효가 뭐예요? 유효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용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되죠. 그럼 뭐 핵전화량이면 그냥 핵전화량만 알면 되지 뭔 유효 핵전화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효라는 핵전화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왼쪽에 그림을 봅시다. 지금 원자 핵이 있어요. 그렇죠? 원자 핵이 있고 이 지금 오른쪽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전자를 봅시다. 그럼 이제 핵전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원자 핵의 핵전화가 플러스 5라고 쳐봅시다. 그럼 플러스 5 핵전하를 갖고 있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 1 하나니까 전자. 그렇게 핵전하량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전자한테 미치는 인력이 플러스 5에 해당하는 전하량이 100%다 작용을 해서 이 전자가 끌어당겨질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플러스 5라는 핵전하량이 100%다 작용해서 이 전자가 끌어당겨지지는 못해요. 왜요? 이 그림에 보시면 빨간색의 리펄전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뭘까? 우리 이거 이미 배웠지.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가 2개 이상 생기면서 무슨 힘까지 생긴다? 그쵸. 전자끼리의 청력까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어트랙션 이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누가 방해한다? 전자들이 서로 방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초점이 되는 이 두 번째 바깥에 있는 이 전자는 원자 핵에 의해서 끌어당겨지지만 이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 바깥에 있는 전자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전자가 실제로 끌어당겨지는 힘은 원자 핵이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에서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힘을 뺀 만큼만 끌어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유효 핵전하라는 의미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깥에 있는 이 전자는 핵이 플러스 5의 핵전하를 다 갖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핵전하량을 적게 뭐 4점 몇으로 느낀다는 의미예요. 왜 그래? 다른 전자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라 그러는 거고 결국은 유효 핵전하가 클수록 전자는 세게 잡아당겨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안쪽에 있는 전자들의 청력, 그렇죠? 청력으로 인해서 지금 방해를 받죠. 그래서 이 청력에 의해서 미치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가려막기 효과라 그래요. 전자가 안쪽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가려막기 효과로 그 힘을 방해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이 유효 핵전하의 주기적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되냐를 볼 건데 자, 같은 주기라는 거는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원자 핵으로부터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 거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껍질의 개수가 같다는 거는 원자 핵으로부터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는 비슷한 상태에서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모르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죠.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소리는 뭐가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양성자 개수가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됐나요? 근데 양성자 개수와 동일하게 뭐도 많아져? 중성 상태니까 전자 개수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렵지. 플러스량이 많아져 양성자 개수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힘은 세질 것 같은데 전자들도 많아진다며. 그럼 청력도 세질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고려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또 얘 비유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플러스 3 리튬이에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3개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플러스 4 베릴륨을 해봅시다. 얘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바깥에 있는 1번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이랑 2번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핵전하량 자체가 절대값이 커졌어요. 리튬은 플러스 3이지만 베릴륨은 플러스 4로 핵전하량의 절대값은 커졌어요. 그러면 이제 유핵전하는 증가할 것 같아. 근데 전자도 증가했다며. 그렇죠? 전자가 3개였다가 지금 4개로 증가했죠. 그러면 지금 플러스량 자체가 커져서 인력이 크게 작용하는 거랑 마이너스 전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청력이 세게 작용하는 거랑 누가 더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두 가지 요인이 다 변하잖아. 그러면 더 큰 요인을 주는 애가 지배를 하겠지.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밥을 줄인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잠을 일찍 잔다든지. 근데 다른 거 열심히 해도 밥량 안 줄이면 다이어트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줄 때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양성자 개수도 많아지고 전자 개수도 많아져. 그럼 그 두 요인 중에 누가 큰 영향을 주나? 결국은 정리는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는 게 더 큰 영향을 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 껍질의 개수는 동일해요.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전자가 늘어나냐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늘어나요. 그럼 이제 가려막기 효과로 이제 유효핵전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가려막기 효과는 모든 전자가 전자에게 동일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쪽에 있는 전자가 2번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랑 바깥쪽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2번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 동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안쪽에 있는 전자를 A라 그러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B라 그러면 가로막기 효과는 누가 더 클까? 양성자랑 지금 플러스 4라는 양성자랑 2번 전자가 서로 힘이 작용해서 잡아 당기는데 이걸 방해하는 힘이 A가 더 클까? B가 더 클까? 그치, A가 더 크단 말이에요. 안쪽에 있는 전자가 양성자랑 2번 전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가려막기 효과를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B전자는 같은 위치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자랑 전자 사이를 방해하는 그 효과가 A 전자보다는 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바깥에 있는 그렇죠? 전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려막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 전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대신 양성자 개수는 많아진다. 그럼 결국은 양성자 개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양성자의 절대값 전하량이 커지는 거고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환은 커져요. 다시 말하면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시나요? 이 맥은 얘들아 앞으로 나올 모든 주요 내용들의 맥이 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요. 주기율표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 개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플러스 절대값이 커짐으로 결국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큰 원자들이 존재를 한다. 물론 전자들의 개수도 늘어나지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가려막기 효과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결론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다? 크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옛날에 이온결합 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이온결합 나트륨이랑 염소 했었죠? 그렇죠? 그럼 나트륨 어디 있어요? 나트륨 여기 계시죠? 그리고 염소 여기 계시죠? 우리 했어요. 누가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요? 나트륨이 약했고 염소가 셌죠. 보니까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다?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나트륨은 주기율표의 가장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염소는 비활성 기체는 어차피 반응 안 하잖아. 그치? 그럼 반응하는 원소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보니까 나트륨 전자를 염소가 뺏어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맥을 여러분들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서 문제와 모든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유효핵전화의 주기적 성질을 보았고 이것을 맥으로 해서 이제 뒤에 뭐 오늘 배울 원자 반지름 또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을 볼 텐데 원자 반지름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반지름, 원자의 반지름, 원자 핵으로부터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대 원자 모형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오비탈도 확률이 몇 퍼센트인 연료까지만 나타냈어. 90%. 왜냐하면 전자가 어디까지 벗어나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는 먼저 정의부터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원자 반지름의 정의는 양성자로부터 전자까지의 뭐 대충 거리일 것 같은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한 값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하냐면 지금 그림에 수소 원자의 반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냈어요. 수소는 공기 중에서 어떤 상태로 있어요? 혼자 안 있는다 그랬어요.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 모든 원소들은 다른 원소랑 결합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수소에서는 H2 공기 중에 이렇게 수소 두 개가 화학결합을 다시 말하면 공유결합을 한 상태로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 수소 기체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수소와 오른쪽 수소의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항상 고정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수소 원자 핵 간 거리가 74 피코미터, 피코미터는 단위예요. 그래서 74 피코미터로 항상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수소 핵과 수소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뭐로 나눈 값을 반지름이라 그럴까? 2분의 1
곱한 거죠. 다시 말해 2로 나눈 값을 수소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수소 이외에 뭐 산소 기체도 마찬가지고 질소 기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게 이제 반지름으로 정의가 되냐면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걔의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나눈 값을 반지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유효액전하의 주기적 성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같은 족 원소들부터 볼게요. 같은 족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의 원소죠. 그렇지? 그럼 같은 세로줄의 원소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어떨까요? 원자 반지름이? 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져요. 왜 커져요? 그림 보면 알 수 있겠네. 왜 커져요? 그렇죠. 전자 껍질 개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같은 족 원소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져요. 이해하시죠? 이건 안 어렵지? 그러면 같은 주기 원소 보자. 같은 가로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일단 같은 주기 원소들의 전자 껍질 개수는 동일하죠. 똑같을까? 아니죠. 지금 그림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리튬부터 베릴륨, 붕소, 질소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보이기에 작아지죠, 반지름이. 그럼 왜 작아질까? 모르겠어? 생각할 수 있어. 유효액전하랑 생각해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죠? 저 왼쪽에 있는 애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유효액전하가 커짐으로 인해서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단 말이에요.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게 되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리튬의 원자 핵, 이 원자 핵을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 얘네들을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아들을 끌어당겨요. 손을 잡고. 이제 아들이 그럼 선생님 쪽으로 조금 오겠죠. 그에 반면에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이 선생님 남편이에요. 선생님 남편 키가 181이거든요. 그리고 등치도 커요. 그리고 여기 전자는 역시 선생님 아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리튬처럼 선생님이 어쨌거나 선생님 남편보다는 힘이 이제 크진 않겠죠. 힘이 작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아들을 끌어당기는 거랑 손을 잡아서 그다음에 선생님 남편이 아들을 끌어당길 때랑 언제 선생님 아들이 가까이 올까요? 그렇죠. 선생님 남편이 아들을 손으로 자꾸 끌어당길 때 아들이 선생님 남편 쪽으로 가까이 가겠죠. 왜 그러겠어요? 선생님 남편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으로 비유를 했는데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원자 핵에 어느 정도까지는 오지만 가까이 붙는 그 정도가 지금 질소보다는 약한 거지. 질소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 힘 서로 잡아당기는 힘처럼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 거죠. 왜? 유효액 전하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아들인 전자가 그렇죠? 원자 핵에 가까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 원자 핵 쪽으로 가까이 붙게 되면 결국은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지금 X축은 족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주기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원자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나 이걸 본 건데 일단 같은 선으로 연결된 애들은 같은 주기 원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가로줄, 다시 말하면 전자 껍질 개수가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들, 지금 리튬, 베릴륨, 붕소 얘네들 이주기 원소들이죠. 이주기 원소들에서 다시 말하면 이게 원자 번호가 커지는 순서잖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반지름은 작아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리튬이 선생님과 아들 사이의 관계, 이쪽으로 갈수록 선생님 남편과 아들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 전하가 커지고 유액 전하가 커짐으로 인해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서 전자가 원자 핵 쪽으로 가까이 붙게 되면서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요. 3주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됐나요? 그럼 같은 족 원소들을 비교해 봅시다. 같은 족 원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 얘는 다 1족 원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는 1족에서 1주기 원소. 그 다음에 리튬은 1족에서 2주기, 얘는 3주기에서 수소는 껍질이 몇 개예요? 그렇죠? 껍질이 전자 껍질이 1개. 그 다음에 리튬은 2개, 나트륨은 3개, 칼륨은 4개. 그치?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시 말하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 수가 많아져서 반지름은 커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프린트를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같은 족에서는 프린트 1페이지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1페이지 아랫부분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의 1번 유효핵전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모와 전자와 전자 사이의 모를 고려해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핵전화라고 한다. 일단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인력이 있죠. 전기력에 인한 인력.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이 있죠. 그래서 이 인력과 반발력을 모두 고려해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그렇죠? 핵전화를 유효핵전화라고 한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인력에서 반발력을 제외하면 그게 이제 전자가 느끼는 인력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인력에 따른 핵전화,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가 유효핵전화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에 작용하는 원자에게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이 뭐였죠? 가려막기 효과였죠. 그리고 같은 주기 원소들, 같은 가로줄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양성자 개수가 커짐으로 인해서 인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전자 개수도 말하시지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는 것보다는 양성자 개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이해하시죠? 그럼 2번 원자 반지름부터 봅시다. 원자 반지름은 뭐와 뭐의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같은 쪽에서, 그죠?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치, 전자 껍질 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일단 전자 껍질 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졌던 이유는 그렇죠. 유효핵전화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효핵전화에 영향을 크게 받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두 원자, 이거는 뭐였어요? 원자 반지름의 정의였죠. 그렇죠? 원자 반지름이라는 거는 원자핵으로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인데 실제로 그걸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한다? 같은 종류의 두 원자, 뭐 H2, O2, N2 이런 애들이 결합하고 있을 때 이 두 원자 사이에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2분의 1, 그렇죠? 반을 나눈 값을 이제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를 하고 이 수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1번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같은 주기, 같은 가로줄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져요? 그렇죠? 유효핵전화가 커지죠.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커지면서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강하게 끌리게 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작아진다. 그러면 같은 족에서 같은 세로줄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의 증가가 일어나요? 그렇죠. 전자 껍질의 수의 증가에 의해서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